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4월 CPI가 있었죠.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 막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많이 그래도 안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었지만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이런 거 보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약간 걱정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CT에서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 수준으로 나오니까 안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안도 랠리,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CPI 내용 중심으로 추가로 기준금리 전망 더해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6월 금리 동결 때는 7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다. 재평가라는 말은 계속 중단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걱정이고 시장에서도 걱정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다. 사실 오늘도 예상 수준이라고 다들 안도랠리 한다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인플레가 4에서 5% 수준이에요. 이거 높은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죠. 연준의 목표 가치가 2%인데 근데 4, 5%만 나와도 이거 예상대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거 평가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좀 특히 경계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항상 인사드리고 시작하니까요. 인사 또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현님, 라멘트님, 맴맴님,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님, 빅보스님, 입큰 개구리님, 이신의 막내님, 꽃기오영님, 천사로시퍼님, 김소영님, 동훈님, 엽47님, 종이비행기 1호님, 이종수님, 써니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라멘트님 얘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미국도 관심 같은 걸 좀 많이 갖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처럼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 이제 애들 명의로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많이 갖게 해주고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시작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어느 쪽 대선이죠? 2019년, 2020년 대선이었나 보다. 하여튼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대선 때 그런 코커스, 아이오와 주에서 하는 코커스를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데 유세 현장이죠. 몇 번 가봤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도 가고 교통부 장관 하는 그분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코커스 하는 현장 보고 느끼고 질문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꼭 아이들한테는 앞에 나가서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 그런 이제 기자회견 이런 데 가면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동네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고 교직원 가족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꼭 데려오세요. 아이 데려오고 경제학상 수상자한테 그런 거 물어봅니다. 아이들도 물어보고요. 그러면 꼭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미국은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 그 다음에 항상 격려해 주는 거 그런 게 좋습니다. 경제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투자 이런 것도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현장 이런 데도 아이들 데려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유총장뿐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모임에도 데려가고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웰컴입니다. 웰컴. 한국은 그런데 아이들 데려가면 좀 아이를 왜 데려왔나 좀 그렇게 보기도 할 텐데 그런 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런 얘기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나스닥은 상승, S&P도 상승, 반면 다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나스닥 한 1% 넘게 올랐고 S&P도 한 0.45 상승했죠. 그리고 다우도 조금 떨어졌어. 조금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좀 그렇고요. S&P 500 맵을 보시면 아마존 3% 넘게 올랐고요. 구글 4% 넘게 올랐습니다. 뭐 이제 알파벳에서는 뭐 이제 폴더블 폰 네, 시장에 진출한다. 그런 오늘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구글도 오늘 4%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한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7%. 전반적으로 오늘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CPI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생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기대 확산하면서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거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기술주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확실히 오늘 CPI는 6월 금리 인상 중단 거의 이제 뭐 굳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금리 인하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디즈니 같은 거는 참고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는 좀 미달했다. 어닝은 괜찮았지만 미달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4월 CPI부터 좀 이제 집중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4월 CPI 보시죠. 전년 대비 4.9%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다우존스 마찬가지고 5.0%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적어죠. 조금. 전월 대비 0.4% 예상치랑 같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근원이죠. 전년 대비 5.5%, 전월 대비 0.4% 모두 예상치와 부합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숨을 내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퀸시 크로스비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보고서다. 실제로 8시 반에 개장 전이잖아요. CPI 숫자 나온 다음에 원래 그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전부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은 좀 이렇게 뭐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부 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긍정적인 측면은 조금 더 있는데 슈퍼코어 서비스 이것도 한 0.1% 증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다. 고무적이죠. 렌트비도 여전히 높긴 하나 조금 둔화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 금리 인상 동결론은 이제 사실상 구축에 들어갔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물론 이제 굳은 석고를 망치로 깨고 다시 살려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엄청나게 갑자기 5월 인플레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폭등했다 이런 거 굉장히 확률이 낮죠. 그런 거 아닌 이상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하려면 4월에도 인플레가 예상을 크게 넘고 5월도 예상을 넘어야 그러면 좀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CPI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일단 둘 중에 하나 4월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깨진 겁니다. 그 논리가.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계속 어제도 그렇고 연준에서 이 은행발 금융 긴축 이 대출 축소 이 부분을 좀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존 윌리엄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인플레가 예상을 뛰어넘지는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이런 대출 축소를 고려하면 이쯤에서 일단 중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제 윌리엄스가 금리 인상 중단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제는 4월 CPI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예. 오늘 이제 4월 CPI가 나왔고 예상 수준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요 말은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또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준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일찍 자료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일찍 받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날에 받고 이러진 않고요. 당일날 조금 일찍 받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파월도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일날 아니면 좀 몇 시간 좀 일찍 받는 수준. 그래서 재무부나 연준 이런 데도 전날에 왜냐하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파월도 나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날에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쨌든 밑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추정하고 뭐 분위기 봐서 올리기도 하겠죠. 대충 내일 뭐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뭐 갑자기 그런 공식 자료, 이런 통계청 공식 통계 자료를 뭐 며칠 전에 알려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런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이슨 퍼먼, 이 사람은 한두 번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CPI 보고 나서는 6월 금리 인상 전망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매파로 나왔던 분들도 선회할 정도면 6월에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도 보시면요, 뭐 이거 시간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6월에 동결 가능성이 93%입니다. 한창 많이 올라갈 때는 98%, 98.5%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로 높은데 연준이 갑자기 시장의 기대를 확 깨고 할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굳어있는 석고상을 망치로 깰 정도가 되려면 정말 무언가 엄청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익숙해진 것 같다, 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년 대비 4에서 5% 인플레이션, 이거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연준 타겟이 2%잖아요. 근원 물가도 사실은 견고한 편이에요. 이거 보시면 지금 전월 대비 0.4%잖아요. 제가 연율 계산할 때 항상 단순 계산 12개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4가 12달이면 4.8%입니다. 그건 엄청 높은 거죠. 지금 보면 전달에도 0.4%, 그전에도 0.5%였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4월에 슈퍼코어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이건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견고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 지금 고용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서비스 고용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고용이 계속 버틴다는 얘기는 물가가 언제든 계속 버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성원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주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 이 부분.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고 생각보다 빨리 안 둔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게 이제 심각한 경기 둔화가 오기 전에 빨리 물가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침체 초입부 아니면 침체 좀 진행된 이후에도 높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침체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 전망도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월간 0.4%의 물가 상승률, 근원 인플레가 전년 대비 5.5%다. 이거는 연초와 달라진 게 없다. 그 얘기는 오랫동안 결국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 클레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이 보조지표죠. 뭐 미디언 CPI, 그러니까 중앙값 CPI, 그리고 16% 트림드 CPI,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 보실 필요 있어요. 16%, 즉 변동성이 큰 위 8%, 아래 8%를 제외하고 보면 전월 대비 수치는 약간 올라간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중앙값으로 보면 동의를 하고요. 이건 보조지표니까 참고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왕 얘기 들어보면 신용 긴축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본격화한다는 얘기는 그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이 대출 줄이면 경기가 둔화할 것이고, 그게 경기가 둔화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좀 하락한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임은 명확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이게 하반기에 본격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게 할 거다. 하지만 근원 인플레를 낮추는데 더 많은 진전이 없다는 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한 하승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준다. 요거 잘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CPI는 지금 어쨌든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고 뭐 시장의 예측과 부합한 수준에서 나오면서 느리지만 둔화하고 있죠. 하지만 최하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예상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노동시장이 강하죠. 그래서 침체 우려가 덜하지만 은행권의 대출 축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선의 가능성도 있어요. 최선. 여름 정도까지 거치면서 즉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대출 축소가 일어나기 전에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 사이에 노동은 계속 버티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신용 기축도 잘 넘어간다면 연착륙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더 빨라져야 되고 노동은 계속 버텨야 되며 은행의 신용대출은 천천히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번에 맞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다. 그건 이제 그레그입 월스트리트저널 수석 논설위원이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물론 이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 뭐 두 자릿수 뭐 8% 9% 이렇게 보다 보니까 4, 5% 보면 많이 떨어졌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인플레가 한번 높은 상태로 고착화하면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깊은 경기 침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대 잘 유지되고 있지만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통화정책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그냥 인플레 기대 목표치 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관계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 연준도 답이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잡기로는 2025년에는 목표치로 간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뭐 마음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 뭐 10년 동안 뭐 장기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게 경제에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연구되어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0원 뭐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식으로 어쨌든 장기 그 인플레 기대가 뭐 놀러가지만 않기만 기다리고 있는 뭐 기대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리스크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꼭 봐두시고 이 부분 한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자리 잡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깊은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연준 안팎에서 어쨌든 조금 빨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후 파이낸스 좀 약간 재밌는 기사,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기사 싶기도 했는데, 집값이 약간 최근에 뭐 약간 뭐 회복하거나 뭐 좀 하락세가 뭐 둔화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주택가격 반등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집값과 임대료가 연결돼 있잖아요. 집값이 뛰면 임대료도 같이 뛰게 돼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료도 좀 줄어들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둔화한다. 하락세가 약해진다. 아니면 거꾸로 오른다. 이러면 임대료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서비스 물가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뭐 정확하게 이거를 뭐 정확히 분석해서 뭐 실은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시장의 말을 좀 전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돈케어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든 뭐 CPI 뭐 관계 없습니다. 예. 아직은 CPI 경고하죠. 경고함에도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메리카 뱅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얼마나 빨리 둔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빠르면 가을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고용시장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인플레이션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빠르면 가을에 금리 내린다. 요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깊게 보는 부분은 오늘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눈에 좀 띄어서 전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에 뭐 이것저것 뭐 얘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5월 FOMC 때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6월에는 동결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넣어놨는데, 보시면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연준은 6월 그리고 아마도 7월에 금리 인상으로부터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뭐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전이냐? 9월에 결정을 하기 전이다. 9월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경제가 충분히 둔화했는지를 보는 9월 회의 전에 여름에 금리를 안 올리고 잘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그 행간의 뉘앙스인데, 요 말을 들어보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듣고 썼을 텐데, 이 자기도 대놓고 쓰진 못해서 약간 이 한간에 말을 녹여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요 기사의 전제는 6월에 금리가 동결되면 7월에도 동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 휴가를 갈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likely. 그리고 9월은 경제가 얼마나 충분히 둔화됐느냐를 볼 수 있는 9월 그 전에 여름휴가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9월에 사실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9월에 경제 전망이 새로 나오죠. 이번 뭐 다음 달 6월에도 나오지만 9월에 경제 전망이 새로 나오죠. 그러니까 6월에 경제 전망이 새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 7월까지는 한번 상황을 계속 보고 9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요 사이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기사 많이 읽고 기사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요 부분 저는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6월에 일단 중단하면 7월까지는 중단할 수 있고 9월에 상황을 다시 볼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갑자기 뭐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6월에 경제 전망을 바뀐 다음에 동결했으니까 7월에 동결하고 9월은 어차피 경제 전망이 나오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동결하든지 평가를 해서 동결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한번 동결하면 인상은 굉장히 기준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또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얘기는 정말 빠르면 9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약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9월에 경제가 충분히 둔화했는지를 뭐 평가하는 9월 회의라고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9월에 또 한번 분기점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침체 리스크를 좀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낮거나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리지영이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CPI 수치를 보면 숲을 빠져나왔다고 축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했고, 소비가 조금 둔화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이건 참고사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사용액이 조금 줄었다 4월에. 시티는 5월 초에 5월 첫째 주 5월 6일 이제 금요일인가 그렇거든요. 5월 첫째 주 소비 대출이 11% 넘게 빠졌다. 그래서 이게 조금 껄쩍지근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가 미국은 이제 5월 둘째 주 일요일 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5월 8일이어서 첫째 주에 그 전에 선물을 좀 살 거 아니에요. 마더스데이니까 질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5월 14일로 좀 더 늦어졌기 때문에 달력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둘째 주가 5월 14일이어서 올해는 어머니 날 5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출이 늦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되면 또 시티가 자료를 내놓을 테니까 다음 주 됐는데 정말로 다음 주는 좀 괜찮았다. 그러면 소비는 줄어드는 건 아니었구나. 그냥 당연히 정말 마더스데이 때문이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소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가장 최근 자료니까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블룸버그 단말기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나오는 그 4월 소매 판매 이거는 전월 대비 0.7% 증가. 3월보다는 나아진다. 자동차는 이제 뭐 금액이 크니까 이걸 좀 빼고 많이 보거든요. 그걸 빼도 뭐 증가세로 돌아서긴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예전처럼 작년처럼 CPI 발표 때 폭등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인플레 둔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S&P 밸류에이션이 좀 아직도 높다.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낙관론자이진 제레미 시겔 이 사람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조금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황 소장 예상하는 이들은 뭐 여전하다는 얘기와 함께 이건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년 CDS 프리미엄이 뭐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도 높다. 근데 이제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말이 되냐? 그리스나 멕시코는 정말로 디폴트되면 정말 디폴트 내고 돈 안 갚을 건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CDS를 두고 좀 이렇게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CDS 가지고 고생할 때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번에 뭐 도이치뱅크 그리고 미국 가지고 뭐 그런 얘기 뭐 CDS 많이 오른다 얘기 나오니까 이럴 때는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투기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논리기도 하고 힘의 논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98년 그 외환위기 때 IMF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폈었죠. 그리고 나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들이 당하니까 뭐 대규모 그 뭐 제로금리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해서 살려냈었죠. 우리 때는 고금리를 강요했었지만 그런 게 그 국제 금융시장의 논리고 뒤집어 보면 미국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 전해드리면서 내일 또 이제 PPI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업성 청구가수 나오니까 PPI는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인플레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내일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실업수당 청구가수는 고용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내일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좀 이어지고 계속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게 좀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계속 좀 꾸준히 상황을 보면서 하나씩 상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은 그 노현철 쿨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그 인터뷰가 있어서 Q&A는 바로는 못 받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옆47님 미국 생활 제가 2019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다 돼갑니다. 예. 오늘 감사했고요. 예. 내일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